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블 성형외과의 귀요미 MC 초롱입니다. 일단 오늘은 가슴 수술 편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까지 몽땅몽땅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끄지 마시고 봐주세요. 마블 대표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또 저희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그런가요? 같아요. 제 2의 아빠시잖아요. 아, 원래 이뻐서 괜찮아요. 그건 알았지만 뭐 네, 여러분들 저희 마블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님 서일범 원장님이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가슴 성형에 대한 궁금증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 가슴 성형에 대한 정보들을 엄청 검색을 많이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 뭐 보형물의 종류, 크기, 뭐 절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정보들이 이게 맞는 건가? 나한테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건가? 이런 게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가슴 성형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가슴 성형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술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베스트 7! 빠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답부터 말하면 뭐 임신, 출산, 모유 수유, 가슴 확대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가슴 확대가 사실은 내가 환자들한테도 많이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건데 가슴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가슴이 커 보이게 하는 수술이었는데 이게 가슴 조직과는 상관이 없이 근육 밑에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육과 유선 조직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유선 조직이 호르몬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전혀 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몸 안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자면 함몰리도 같은 경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가슴 확대를 하면 함몰리도가 좋아져요. 함몰리도 교정술이 예를 들자면 낮은 함몰리도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모양이 되고, 네. 그럼 그런 원리가 뭐냐면 결국은 보형물이 밀어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함몰리도가 있어서 모유 수유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확대를 하고 나서 출산하는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 오히려 더 잘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그냥 루머일 뿐이다. 요즘에는 그냥 너무 수술도도 많이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모유 수유와는 정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갈게요. 가슴 성형에 혹시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가슴 성형 수술뿐만이 아니고 사실 가슴 확대가 규모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필러 맞듯이 뚝뚝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 하나는 가슴 자체라는 게 신체에서 이제 일정한 비율이나 갖고 있어야 될 좌표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장이 다 끝난 이후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최소한 만 18세 넘어가서 성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게 적정합니다. 네, 원장 선생님 말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가슴 성형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형 수술이 요새는 너무 발달되었고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성인이 되어서 다 모든 성장기가 멈춘 후에 정말 안전하게 예쁘게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가슴 확대 수술을 출산 후에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했을 경우는 뭐 젊었을 때 해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체형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가슴 좌표가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확대만 하더라도 딱 알아서 컷만 맞추면 저기 체형에 맞게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출산 이후에 특히나 이제 모유 수유를 많이 하신 분들,
물론 다 이제 많이 알지만은 처지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늘어나서 유두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미소도 처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기준으로 확대를 하면 그냥 처진 가슴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물론 모유수 이후에도 확대만 하더라도 업이 되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서 확대를 하고 하수 교정을 같이 동반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서로 일장일단이 있고 출산 이후에 딱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촉감이 좀 더 빨리 좋아지는 느낌이죠. 그래요? 피부가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이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그냥 경험적인 건데 수술 이후에 환자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 조금 더 적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하수 교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들은 걸 정리해보자면 유두의 위치가 조금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교정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교정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가슴 성형 좀 만지면 알 수 있나요? 웬만한큼 사이즈를 물론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전혀 없게 하는 건 사실은 뭐 대부분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당연히 원래 좀 본인 볼륨이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뭔가를 넣고 이불 속에 넣고 만지려고 하면 여름 이불 밑에 만지는 거랑 겨울 이불 덮어놓고 만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 볼륨 좀 있는 사람의 유리한 점은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볼륨 좀 있는 사람들은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같은 컵이 되려고 하더라도 좀 더 작은 보형물 써도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충분히 본인 가슴이 덮어주기 때문에 만졌을 때 보형물 느낌은 더 적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짜 남자같이 가슴을 갖고 있는데 C컵, D컵을 해버렸으면 당연히 그런 보형물 느낌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래에 나온 보형물이 많이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좋아져 있고 보통 일반적인 평균치 정도 되는 사람들 확대했을 때 사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살짝 만지는 상태에서는 보형물 느낌은 실제로 원래 가슴하고 크게 유사하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은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상 좀 최대한 요즘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아진 거죠, 폭이. 그러면은 그 가슴 안에 들어가는 혹시 보형물의 종류들이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종류들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요즘은 네. 옛날 보형물들은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물방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텍스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라운드 타입 중에 스무드 타입이 있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보통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렇게 보형물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자기한테 맞는 보형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랑 이제 직접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또 만져보고 판단을 하셨을 때랑 되게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수술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직접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받고 또 그 보형물의 뭐 텍스처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만져보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좀 가슴 성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도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은 같아요. 왜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원칙대로 맞춰서 기준대로 만들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덮어주는 자기의 원래 조직, 원래 가슴, 그 다음에 뼈의 모양,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면 이렇게 약간 내가 항상 새가슴인 친구들은 되게 고민해요. 가슴 벌어져 보이면 어떡하냐고. 근데 사실은 벌어져 보여요. 그래요? 확대해도 벌어져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 새가슴인 친구들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냥 가슴이 평평했던 사람보다는 오히려 움직임이 좋아요. 촉감이나 그 다음에 윗선 떨어지는 선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웬만큼 크게 해도 시간이 좀만 지나고 나면 실제로 되게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데
이 가슴팍이 왜 이렇게 움푹 패이거나 이렇게 오목하거나 편평한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이 윗선에서, 왜냐하면 사용하는 보형물이 같기 때문에 이거 원래 갖고 있던 본인의 갈비뼈에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에 맞춰서 들어갔을 때 라인 나오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또 가슴 성형에 대해서 엄청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딱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방 이식이랑 이제 주사 한 방이면 이제 빵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막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주사 맞아서는 저도 궁금해요. 막 찔러서 멍들어서 이렇게 부어서 커지나?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논리상에 안 맞고 원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고요. 그걸 제외하고 사실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 그거를 얘기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희망을 걸었던 건 그 주사였거든요. 아니, 내 왜요? 희망을 짓밟으셨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 네.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필러나 지방이식이나 뭐 이거 하는 선생님은 이게 제일 좋다 하지만 사실 이건 약간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 선생님들끼리 논란이 있는 거긴 한데 필러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지방이식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보형물을 해서 한 수술 자체도 위험성은 있는데 사실 모든 시술이 부작용은 따라오지만 개인적으로 가슴 확대에서 보형물 넣었을 때의 부작용이 더 적으면 적지 더 많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300cc 이상 넣고 싶어요 하는데 각각을 300cc 하려면 몸에서 600cc가 나와야 돼요, 지방이. 오. 그게 나오려고 하면 지방 흡입량으로는 거의 2,000, 3,000cc를 뽑아야 되거든요. 3,000cc 흡입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게 제가 몸에 있어야 어느 정도 되잖아요. 가늠이 안 돼가지고 3000cc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뭐 페트병 2개죠. 그렇죠. 엄청나네요. 그걸 해서 정제를 해서 세포를 뽑아야 300cc가 나온다. 깨끗한 세포가. 그럼 그걸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했는데 한 1년 뒤에 다 쑥 빠져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식 하고 나서 흡수하고 나서 그래도 확대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 필러 맞은 다음에 코수술 하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듯이. 그래서 뭐 제일 현상에서 각각 필러나 지방이식은 무조건 무시할 방법은 아닌데 원리적으로는 가슴 확대 기본에서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방법이 있죠. 저도 지방이식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 쓰냐면 확대하려고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양쪽에 차이가 미세하게 조금 날 때 밑가슴만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오히려 편하죠. 그럴 땐 좋은 방법이 되지만 전체적인 가슴을 몇 컵 이상 키우려고 할 때는 사실 보형물만하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제일 그나마 추천하시는 그런 수술은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 제일 좀 부작용도 조금 덜하고 좀 더 좋은 만족도가 제일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슴 수술을 하면 나이를 먹어서 더 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일까요? 가슴 수술에서 더 많이 처지는 건 아니에요. 무식하게 막 그 있으면 당연히 수술 이후에 바로 처져요. 그쵸?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이즈는 B컵이나 C컵 정도 레벨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처짐이 좀 생긴다거나 정도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더 처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일지 몰라도 이런 가슴 보형물을 처음에 넣었을 때 물론 젊고 예쁜 몸이기 때문에 탄력도 있고 좀 주름도 없는 편이니까 예쁜 가슴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같은 이제 뭐 할머니나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되게 많이 처져 있고 좀 쭈글쭈글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 보형물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맨들맨들하고 좀 이렇게 뽕긋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뽕긋함이 가슴 여기 있는데 뽕긋한 두 개 여기 있고 물풍선 처지듯이 좀 여긴 주름지고 좀 이런 느낌이 막 상상이 돼가지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처져 내려오긴 하는데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원래 처지는 것만큼 따라서 처지게 돼요. 단지 이제 변수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모유 가슴 확대와 관계가 없이 왜 40대 이제 됐을 때 봐서 왜 출산해서 모유수 한 분, 출산했는데 모유수 안 한 분, 네. 가슴의 처짐 정도를 보면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유수 할 때도 많이 커졌던 마음, 딱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이제는 이분 사실은 뭐 모유수 할 때 모유수 한 몇 개월 했는데 한 B컵밖에 커졌었나? 뭐 이분 D컵까지 됐었겠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게 분명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실제 가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 원래 가슴에 내려서 딱 따라 내려오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피부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처지고 저 사람은 다르게 처지고 원래부터 그 방향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처짐에 대해서 막 징그럽게 막 그 제가 항상 하던 그런 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실제로 오히려 볼품없이 네.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볼륨이 계속 채워주고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보일 게 이제 덜 심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해도 되죠.